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주요한 방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해드리는 국방탐구생활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한국 방산 수출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후 남은 기간 동안 총 15개국 이상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여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에서 넘긴 극비 기술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한국과 독일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독일 언론에 호의적인 보도가 나오며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2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으며 2023년 방산 수출국 수는 12개국으로 늘어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외산 무기만 구입해 의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온 불합리한 상황들은 무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의존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무기 플랫폼을 국산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생산 라인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가뿐만 아니라 제작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양산 가격을 9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가동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첨단 시스템을 통해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확장해 1000대 이상의 국가가 추가적인 발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 전투기 생산이 완료되는 2030년경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며 40년간 운용된 노후화된 전투기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KF-21 전투기 배치 시기와 맞물려 노후화된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03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성능과 가격 대비 효율을 가진 전투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결국 해당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가동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가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된 F-35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은 불안정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영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한국군에게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KF-21 전투기가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이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전투기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뒤에는 F-35 전투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투기들을 살펴보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다수의 미국산 무기들은 초기에는 가격이 낮아졌지만 결국에는 투자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F-15K 한 대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의 구매 비용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F-35 전투기의 추가적인 결함과 급격히 상승하는 운영 유지비가 알려지면서 캐나다처럼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자신있게 판매했던 T-50과 FA-50입니다. 한국은 해당 전투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을 타겟으로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 등을 무기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완성된다면 시장 잠재력은 500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신의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문제없이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강점은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계속되는 인근국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연맹 국가들은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폴란드는 FA-55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발전할지 미사일 무장체계의 진화 방향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된 전투기인데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 공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계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2030년까지 천령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진화를 거쳐 5세대 스텔스 혹은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이 상부 복합 연계 비행을 보면서도 보람의 전투기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영상을 통해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는 내부 무장창 설치와 매립식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 무장체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면서 대한민국 국내 생산 부품들과 기술력이 5세대급 이상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자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산화된 장비가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런 전투기 가동률에서 대한민국이 우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안보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국방비 역시 점차 증가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전투기 미그 29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고를 신속하게 채우기 위해 빠른 도입이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와 다른 방산 무기들을 구매한 후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르게 보급되는 한국산 무기에 깜짝 놀라며 높은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당연하고 유럽, 아시아,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공군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차 강국인 독일마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스페인까지 합류하여 진행 중인 가운데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지만 최근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항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프랑스로부터 배제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독자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플랜 B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했으며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일종의 갑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실력을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입증한 프랑스에 비해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부족한 독일이 어쩔 수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가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FCAS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감과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에 대항하여 대체 옵션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자마자
F-35 전투기가 연이어 추락 사고를 겪으며 미국산 전투기 결함 문제가 F-35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핫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이어 결함을 일으키는 F-35 전투기의 모습에 해당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은 독일의 전투기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전투기를 찾던 독일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을 때 인도될 시점이 2030년임을 감안하면 KF-21 1차 물량이 완성될 시기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휘말리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투기 수출국들이 생산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조차 쏟아지는 전투기 수요를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정시 납품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생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형 수송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수작업 방식과는 달리 조립 공정 기간이 2.5배 이상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적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올라간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성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기술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시험 등을 진행하며 가상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메인 컨트롤과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구현했습니다. 조종석 앞에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의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대한민국의 축적된 기술력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공군 역시 전투기에 장착할 순항미사일 구매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탑재용 천령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천령 미사일을 수출에 성공한다면 세계 5번째 공대지 순항미사일 수출국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FC-31 전투기는 애초부터 중국 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도 FC-31은 비판받았던 기종입니다. 이 전투기는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업체가 추진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J-20 전투기와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 초기 개발에 착수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전투기 기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홍보를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 정부가 결국 FC-31 프로젝트에 개입하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늦어진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으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나 여전히 설계의 한계로 인해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개발이 진행된 덕분에 2021년에야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의 신뢰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하늘을 날아오른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세계는 중국과 대조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둘러 FC-31 전투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KF-21 전투기를 비하했지만 전 세계인들은 이에 대해 각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폄하하기 위해 시도한 비교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간 한국 공군은 미국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하지도 못하고 정비 요청에도 미국은 느리게 대응해 대한민국은
이런 갑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완성했고 이제는 부품의 국산화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씩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이제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각국이 회의적으로 지켜봤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들을 우리 연구진이 차근차근 개발해 왔으며 이제는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개발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개발 속도와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불타는 의지와 열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우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고려 중입니다. 이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암살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을 곧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동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파견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가 제안한 새 휴전 협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마스는 대신 이전에 도달한 합의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지난 7월 2일에 도달한 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5일 이내로 선제 타격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국의 핵전쟁으로 3차 대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전쟁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중재를 잘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